렉이 있었나요? 아프리카 왜 튕겼지? 이거 언제 튕긴 거야? 왜 갑자기 튕겼어? 영상 잠시만요. 녹화 제대로 됐나? 아, 씨발 녹화 제대로 안 됐네. 중간에 끊긴 지 한참 됐네 이거. 쉬댕. 녹화가 제대로 안 됐는데? 뒤가 다 잘렸는데? 사우디 멕시코가 분석이 잘렸네. 아, 다시 해야 되나? 아니 뭐 켜놓은 것도 없는데 튕겨. 인터넷 창 너무 많이 켜놨나?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 아, 좀 전 렉 있었어요? 왜 그랬지? 네, 끝나고 올립니다. 어쨌든 보면은 어쩔 수 없다. 클벨 대 필라 두 팀의 분위기는 조금 상반됐죠. 클벨 같은 경우에는 롤러코스터를 클벨은 좀 많이 탄다 이번 시즌. 근데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았다가 뭐 조금 좋을라 하니까 바로 또 이제 흐름이 한풀 꺾였는데, 이번에 어쨌든 부상 때문에 그래요. 알렌 러브 이 프론트 코트진이 많이 얇아졌죠. 르버트나 오코로 뭐 이런 애들 사실 사이즈가 크진 않으니까 클블이 기존에 보여주던 이제 뭐 음, 고층 건물들 뭐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비적으로 분명히 좀 아쉬움이 있고, 최근에 더군다나 최근에 또 안 좋은 거는 갈란드랑 미첼이 지금 폼이 별로 안 좋아요. 미첼이 날아다닐 때는 초반에는 뭐 그냥 계속 이겼죠. 그러다 갈란드 돌아와가지고 더럽게 혼자서 그냥 막 패작 오지게 했죠. 미첼 혼자 잘하고 미첼 공만 주면 무조건 이기는데 지가 뭐 해보려고 계속 하다가 팀 말아먹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좀 흐름 찾으려니까 부상으로 날아갔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미첼까지도 엔진이 좀 연료가 좀 고갈되면서 떨어지면서 갈란드도 뭐 계속 좀 아쉬운 모습이 있고 잘하다 못하다가 뭐 이런 느낌이고, 그러면서 클블이 아쉬운 지금 상황에 처했고, 필라 같은 경우 엔비드가 복귀를 했고, 지난 경기 물론 전, 전반에는 조금 이제 야투 기복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뭐 후반전에 애틀란타의 뭐 프론트 코트진 상대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뭐 필라 같은 경우 지금 뎁스가 원래 괜찮아요. 근데 시즌 초반에 좀 엔비드의 컨디션 저하나 이것 때문에 뭐 선수들도 제대로 못 잡고 기둥이 무너져 있으니까 나머지 조각들이 좀 괜찮다 하더라도 퍼즐이 맞춰질 리가 있나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 뭐 하든도 빠져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조각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아가면서 벤치도 지금 나쁘지 않고 엔비드도 정상적으로 좀 복귀한 느낌이 있어요. 시즌 초반보다 확실히 나아진 모습이 있어서 필라 프레임 보겠습니다. 4.5 4.5 프레임 보고요. 모든 경기 하지 않습니다. 미리 보는 거기 때문에 갈만한 거 같은 거만 이렇게 볼 거고. 두 번째, 올랜도 대 애틀란타. 올랜도 지금 완전한 탱킹이에요. 완전한 탱킹에 뭐 웬카주 빠진 거 물론 뭐 최근에 또 돌아왔죠. 게리리스가 잠깐 또 빠져있다가 다시 복귀했고, 펄츠도 지금 돌아와가지고 출전 대기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 많은데, 뭐 이렇게 되면 리딩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면 반케로나 이런 선수도 조금 힘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근데 어쨌든 탱킹이잖아. 그리고 얘는 복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뛰는 거 제대로 뭐 뛴 적도 없고, 그런 좀 봤을 때 애틀이 그래도 이긴다고 봅니다. 애틀란타가 롤러코스터를 좀 많이 타고 솔직히 저 이 팀 경기 제가 잘 못 맞추긴 해요. 애틀란타 경기는 물론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 뭐 프레는 맞추긴 했는데 애틀하고 붙었을 때 애틀이 이번 시즌 참 모르겠는 팀이야. 잘할 때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확 엄청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다가 막 다음 경기 진짜 말도 안 되는 플레이들 계속해가지고 막 싸기도 하고 그런 느낌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카펠라가 최근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애틀란타가 골밑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뭐 최근에 성적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복귀하고 직전 필라델피아전 그렇게 나빴다고 보지 않고요.
결국 마지막 클러치에서 좀 갈렸던 게임인데 그런 부분 봤을 때 올랜도 상대로는 물론 원정 경기는 합니다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핸디캡은 건들지 않을게요. 좀 쫄리네. 워싱 대 브루클린. 브루클린 홈이고요. 일단은 뭐 벤 시먼스 빠져있고 와타나베 빠져있어요. 요 경기는 뭐 최근에 솔직히 브루클린 애들이 야투감이 막 좀 날이 서 있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쉬운 경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기준점이 이게 워싱턴 핸디캡이 조금 더 높았으면 뭐 워싱턴 프렌을 봤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뭐 높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두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는 워싱턴이 저는 조금 더 나은 느낌은 있어요. 브루클린 여전히 좀 빅맨진이나 프론트코트진에서의 뭐 수비적인 부분, 뭐 백코트 수비도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워싱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포르징기스의 활약에 최근에 많이 안 직전 경기는 잘했습니다만 좀 오락가락하면서 수비적인 밸런스나 이런 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상대를 제압할 정도는 아니었고 결국에 어느 정도 1인분 정도는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해주는 가운데 이게 밸런스가 좀 더 잡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매치업이 뭐 클렉스턴이기도 하고 브루클린이 골 밑에서 분명히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포르징기스가 직전 경기는 잘했거든요. 오늘도 1인분 혹은 1.5인분 조금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그래도 프렌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프렌 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최근에 브루클린 야투감도 솔직히 괜찮아가지고 조금 쉬운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워싱턴 초안에 있어서는 워싱턴 프렌. 네 번째 뉴올리언스 대 토론토.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결장자를 보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CJ 맥컬럼 걸려있죠. 맥컬럼 걸려있고 마샬이나 레리넨스 걸려있는데 일단 토론토가 어쨌든 직전 경기 시작함이 복귀하자마자 물론 홈이긴 했어요. 토론토는 이제 홈발이 좀 심하니까 너무 잘해줬고 뭐 다른 선수들의 뭐 야투감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만 뭐 적당히 그래도 해주면서 뭐 그 누구야 스카리반스도 원래 주전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벤치에 들어가 있잖아. 이번 시즌 많이 안 좋고 하니까 조금 이제 벤치로 내리면서 부담감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출전 시간이 뭐 엄청 많지는 않아가지고 볼륨 면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효율 면에서는 그렇게 시즌 초반보다는 조금 나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고 뉴올리언스는 지난 경기 뭐 오클라호마전 제가 점으로 부주력 한 폴 나가고 뭐 주력은 뭐 일반선 가서 먹긴 했습니다만 경기력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좀 아쉬웠어요. 자이언이 역시나 경험적인 측면이나 아직 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1옵션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이언이 상당히 조금 뭐 클러치 상황이나 물론 뭐 해준 측면도 있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바르도가 어느 정도 리딩을 도와줄 거라고 봤습니다만 혹시 맥컬럼 빠지니까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잉그램도 없으니까 그런 측면 봤을 때 이거 맥컬럼 빠지면은 뭐 결국에 자연이나 발란슈너스가 해주던가 아니면 뭐 트레이 모피가 3점 빵빵 터져야 되는데 모피가 최근에 좀 죽은 감이 있어서 그리고 뉴럴스가 현재 2점 농구 하잖아요. 자연이나 발란슈너스가 해줘야 되는데 토론토의 높이 길쭉이 군단이잖아요. 높이가 만만치가 않다. 이런 부분 봤을 때 빠지면은 토론토 승 좋아 보이고요. 나와도 토론토가 할만한 것 같아요. 토론토 사이드 봅니다. 토승원 보겠습니다. 토승원 저득점까지 어디였어? 균점이 좀 높은 것 같긴 하다 요거. 5번째 덴버 휴스턴인데 다시 만났습니다. 일단 다시 만났고 뭐 본스 아일랜드 정도 GTD 떠있고 마포주 또 빠져있고 제프그린 빠져있고 휴스턴 똑같죠. 제션 테이트 빠져있고 한 그림인데 직전 경기 뭐 제가 이거 슈프롭이었나 그때? 이렇게 물론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두 개 다 그렇게 봤었는데 사실 그 경기에서 휴스턴의 어쨌든 득점원이었던 제일런 그린이 3점 7개 중에 하나인가 넣었나? 상당히 안 터졌거든요. 그런데도 5점 나왔어요. 근데 둘이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어. 이것도 다시 오바 찌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뭐 휴스턴의 뭐
직전 덴버전 전에는 야투가 좀 올라오는 흐름이었는데 직전 경기 좀 안 터졌고, 그렇다고 두 팀이 템포가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때 오바가 나왔었던 걸 봤을 때 오늘도 어쨌든 덴버는 사실 휴스턴에 뭐 요키치를 절대 막을 수가 없는 사이즈고, 뭐 이런 거 봤을 때 다시 오바 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거는 그래도 오바 기준 좀 높긴 하잖아요. 31.5인데 직전 경기 내용을 좀 감안했을 때 다시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승패에 있어서는 일단 핸디캡이 좀 커가지고 넘어갈게요. 유타, 단물 다 빠진 유타와 최근에 조금 오늘 경기 또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좋은 수비를 통해서 대역전승을 거뒀죠. 클리퍼스는 지금 어쨌든 조지 레너드 빠짐, 조널까지도 지금 뭐 핵심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은 있는데, 역시나 클리퍼스가 가진 강점들을 잘 살리면서 지금 야금야금 1승 챙기면서 어느덧 시즌 초반에 5할도 안 됐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조지 레너드 있을 때보다 지금 더 잘 이겨요. 그런 부분이 역시나 강한 스쿼드 뎁스, 뭐 조지랑 레너드 있을 때는 코빙턴이 뭐 로테이션 제외까지 됐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뎁스가 상당히 강한 팀이고, 오늘 뭐 코빙턴 나와가지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제외였다고 하면서 오늘 잘해주더라고요. 물론 이 경기에 대한 변수는 클리퍼스는 백투백인 부분인데, 유타가 콜리가 빠진 부분도 있고 지금 초반에 있었던 본인들의 자신감, 그런 것들을 많이 잃고 있어요. 결국 이제 자신감이나 초반에 그런 우리가 탱킹이라고, 우리가 탱킹? 야, 내가 탱킹 팀 그거 할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초반에 패기 있게 나갔던 거에 비해서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힘은 떨어지고 에너지는 떨어지고 신념도 조금 물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최근 경기에서 좀 많이 녹아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그렇다 보니까 유타의 경기 템포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역시나 안정적인 리딩을 해줄 수 있는 콜리가 빠진 부분 분명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템포도 떨어지고 본인들의 흐름 못 살리니까 에너지 레벨도 떨어지고 잡을 수 있는 경기도 결국에 뒷심이 딸리고,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클리퍼스가 백투백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이 정도 핸디캡 주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경기인데, 백투백이어서 변수는 분명히 있어요. 레지 잭슨이 40분 가까이 뛰었고, 물론 다른 선수들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지난 시즌에도 레지 잭슨이 아마 백투백 경기 때 슛감이 바닥이었던 적이 종종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물론 잭슨이 아니면 뭐 노원 파울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뎁스로 상대해야 되는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조금 그 부분이 거슬리긴 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유타를 생각하면 저는 6.5는 좀 많이 준 것 같긴 하거든요. 유타도 지금 믿을만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오늘 클리퍼스가 잘했던 거는 수비적인 측면이에요. 특히 다코토에 보여줬던 그런 수비 집중력, 포틀랜드가 뭐 3쿼터까지 크게 리드를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은 앰퍼니 사이먼스의 말도 안 되는 그냥 3점 쇼였거든요. 던지면 들어가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었는데, 그게 쇼타임이 끝나고 나니까 귀신같이 수비가 되면서 뭐 승리를 가져갔었기 때문에, 유타의 최근 좀 주춤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기준점까지도 고려했을 때 그래도 6.5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뭐 이기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6.5에 대한 기대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백투백인 게 거슬린다, 이 정도 느낌입니다. 마지막 레이커스 경기. 저도 뭐 유타 클퍼는 저득점 봅니다. 1, 2, 3. 저도 간다면은 언더까지. 국내 제가 분석 안 합니다. 오늘 클리퍼스가 앰퍼니 사이먼스랑 제레미 그랜트가 합쳐서 60득점을 이상 해줬는데도 홈에서 클리퍼스, 조지 레너드 빠진, 조널까지 빠진 클리퍼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레이커스가 베벌리까지 돌아오는 상황에서 지난 경기 인디애나 상대로 너무나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특히나 그게 뭐 다른 선수가 못해서도 아닌 르브론이 못한 경기였어요. 진짜 과장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다 말아먹은 경기입니다. 르브론 과실 100%의 경기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 레이커스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레이커스 경기력도 신뢰할 만한 건 분명히 아니고, 뭐
그런 측면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베벌리가 돌아오는 타이밍도 그렇고 직전 경기 너무나 어이없던 패배인데 그 원인이 르브론이었고 다른 애들이 못하면 사실 르브론이 잘해도 다른 애들이 못해주면 레이커스는 못 이기거든요 구조상. 르브론이 옛날처럼 못해주니까. 근데 르브론이 못했던 거기 때문에 지난 경기 그리고 초반에 좀 부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또 본인의 그런 실수에 있어서 조금은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한 레전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승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인까지 좀 늦지 않아서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벌리가 돌아오는 게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도 벤치에서 지금 뭐 주전으로 나설 때보다 점점 좋아지고 지난 경기도 이제 4쿼터에도 3점도 넣어주더라고요. 물론 어이없는 턴오버 같은 것도 종종 역시나 웨스트브룩답게 해주고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웨스트브룩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원래는 그지를 그렇게 똥 싸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똥 싸면 약간 본인이 치우는 느낌은 있어요. 웨스트브룩이 그 정도만 해준다면 그래도 지금 뭐 베벌리까지 있는 상황에서 레이커스가 충분히 힘을 포틀랜드 정도 상대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D가 그리고 직전 경기 조금 적극성에서 르브론 오자마자 바로 또 아쉬웠는데 그래서 졌잖아 팀이. 오늘 경기 좀 다시금 마인드셋 해가지고 나간다면 일반승 자체는 해당 1.39면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여기까지.